저장까지 했단 말이야. 데이터를 가져왔어. 수집, 저장까지. 그럼 저장된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파일 시스템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도 있어. 그걸 어찌됐든 우리는 끄집어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컴퓨터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처리하는 게 종류가 어떤 처리가 있을까 이런 얘기지. 크게 배치 처리와 실시간 처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배치 처리, 실시간 처리. 자, 배치 처리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배치 처리. 배치라고 하는 게 BATCH예요. 이거 뭐지? 소리 들리죠? 이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 도래한다 이런 좀 타이머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형태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수집된 것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크게 파일 시스템에 그냥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우리 파일 시스템 그냥 파일 탐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저장하는 거 그렇게 저장해도 되고요. 저장해서 나중에 끄집어내서 엑셀 파일을 끄집어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해도 되고 파일로.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면 된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RDBMS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냥 DBMS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R을 앞에 써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왜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과 관계형을 줘서 관계형 테이블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 녀석들과 다른 형태, 비정형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 고민했는데 SQL이 아니야 더 이상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부르자. 그래서 NoSQL DB다 이렇게 불러보자. 따라서 NoSQL은 비정형 데이터를 잘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장까지 됐어. 그 저장된 거를 이제 끄집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끄집어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처리하는 거가 크게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배치, 두 번째는 실시간. 이렇게 된 거죠. 배치는 영어로 이게 B, A, T, C,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치 처리, 배치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치. 배치 처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세탁할 때, 옷 세탁할 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세탁하진 않죠, 여러분. 하나요? 하루에 한 번씩 세탁하지 않고 이렇게 그 빨래통에 좀 빨래를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죠? 며칠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돌리죠. 예. 그런 형태가 배치 처리예요. 그래서 배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냐? 데일리 매일매일 처리하는 거. 그래서 데일리로 처리하냐. 그다음에 주간, 월간, 분기별, 연간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지. 배치 처리는. 그래서 배치 모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마치 빨래통처럼 빨래를 좀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배치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짧으면 데일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그다음에 뭐 바이 먼슬리 그다음에 이얼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LY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당 받는 사람들 월급 계산, 그러니까 일당 계산한다 그러면 데일리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먼슬리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슬리로 며칠 나왔는지 몇 시간 했는지 이거 계산해서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배치 처리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기법. 이게 배치고요. 리얼 타임, 실시간은 리얼 타임이라고 합니다. 리얼 타임. 그래서 리얼 타임 프로세싱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아요. 짧고 빠르고 리얼 타임.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리얼 타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띵 넣었을 때 바로 탁 답이 나오는 그런 수초 안에 계산이 돼서 처리가 돼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는 리스판스를 주는 그런 스타일의 처리도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더 빨리 처리되는 것도 있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혹은 미리세컨드. 미리세컨드가 좀 더 좀 긴죠. 미리세컨드, 그러니까 세컨드, 미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로 빨리빨리 바로 그 즉시 처리되는 그런 스타일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리얼타임 프로세싱이죠. 뭐가 좋을까요? 배치 처리가 좋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좋을까? 여러분 어때요? 빠른 게 좋아요? 실시간? 빨리빨리? 저는 실시간이 더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바꿔야 실시간에 더 어울리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처리하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냐?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실시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배치 처리를 하면 답답한 게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은행 돈 입금, 송금, 결제 이런 거 내가 너한테 야, 자 입금한다. 자, 입금 띵. 입금을 모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배치 처리해. 전화해서 내 들어갔니? 지금 넣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한 데일리로 보내줄게. 위클리로 보내줄게. 위클리로. 먼슬리. 좋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좋단 말이야. 뭐 때문에? 데이터 성격 자체, 데이터 응용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그렇게 해주면 답답하단 말이야. 누가? 우리가 요구사항이 리퀘어먼트가 답답한 거야. 야, 그럼, 야, 어떡하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는 실시간 처리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게 실시간 처리, 또 뭐 있을까? 실시간 처리. 실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스타벅스가 있어. 스타벅스 쿠폰이 띠딩 하고 딱 나와야 딱 나오면 지나가면서 쿠폰을 받으니까 어디 보자. 여기네. 야, 이건 5%, 10%라도 할인받는 게 어디야. 이 쿠폰 내면은 커피 한 잔 할인받아서 딱 가야 되잖아. 그럼 실시간적으로 그런 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더 좋겠죠. 한참 저기까지 멀리 갔는데 띠딩 와. 그럼 뭐야? 돌아가요? 안 가지, 보통.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조금 놔뒀다가 처리해도 되는 건지, 그걸 잘 살펴보고 처리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가 만약에 내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 개인정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난당했다, 유출됐다. 이거 뭐 한 달 뒤나 뭐 1년 뒤에 나한테 저때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실시간적으로 딱 알려주는 게 좋아? 실시간이요. 실시간이요.
그럼 당연히 실시간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럼 그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걸 다 실시간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실시간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노력과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왜? 컴퓨팅 자원을 CPU든 메모리든 디스크든 컴퓨터를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여러 개를 둬서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팡팡팡팡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걸 실시간 처리하면 내가 은행이야. 내가 돈 그 정도 해서 이체나 송금이나 결제가 실시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거에 반해서 배치 처리는 어때요? 조금 더 뭐 시간적으로 조금 느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배치 처리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봉급 계산을 뭐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월급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처리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연봉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봉을 월로 나눠서 주니까 뭐 일단 월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이게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데 크게 배치 처리와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잘 적절히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분산 병렬은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량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그 빅데이터 속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한 대의 시스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여러 대가 데이터 분산돼서 병렬로 패러럴하게 동시에 데이터를 쭉쭉 처리를 해주는 이런 구조로 가야지만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데이터 처리를 했던 PC, 컴퓨터, 노트북 요 한 대로 내가 처리를 해. 내가 메모리가 2기가야. 그러면은 파일에 2기가를 이게 다 못 담잖아요. 그거보다 넘는 거, 그거보다 큰 데이터, 빅데이터니까 2기가보다 더 커. 막 200기가야. 그걸 처리를 해야 돼. 메모리로 올라가기도 벅차.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한 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한 대 가지고. 빅데이터일 경우에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냥 데이터 처리를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리소스에서 가능했던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뒤에 좀 나오지만 크단 말이에요. 그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져서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할 때 각각 병렬적으로 처리돼서 답을 줘야지만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빅데이터라는 거죠. 분산 병렬 처리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